자, 우리가 입자의 병진 운동,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그리고 진동 운동,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을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은 로테이셔널 모션, 회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쉬운 2차원 회전 운동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확장시켜서 3차원 회전 운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오는 회전 운동의 파동 함수와 그리고 회전 운동에 있어서의 특별한 이야기인 각운동량, 이제 각운동량이 생기니까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같은 선운동량이 있었다면 회전 운동에서는 각운동량이 생깁니다. 앵귤러 모멘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차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2차원이란 말은 XY 평면상에서 회전 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Y 평면에서 반지름 R로 회전 운동을 하는 질량 M인 파티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전력학적으로 이미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회전 운동에 관한 것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이미 다 정리는 잘 돼 있습니다.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면,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면 그냥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자가 운동 에너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2n분의 p제곱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p는 선운동량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멘텀입니다. 운동량이죠. 그래서 2n분의 p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전 운동을 하면 특별히 각운동량이 생깁니다. 왜냐면 회전 운동을 할 때 선운동량의 방향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방향인데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치는 계속 뱅글뱅글 돌고 각도가 바뀝니다. 각도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변하는 운동량인 각운동량이 생기는데, 그 각운동량의 방향은 XY 회전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을 한다면 Z축 방향에서 그러니까 각운동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J로 표시해요. 각운동량을. 그래서 위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직 방향이 두 개니까요. 그래서 J는 두 개가 생기는데, 즉 앵귤러 모멘텀 각운동량은 두 개인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 값은 P 곱하기 R입니다. 선운동량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각운동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고전력학에서 이미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이니까 P 대신 P는 R분의 J제곱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에너지는 2mR제곱분의 JZ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mR제곱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고요.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를 도입해서 쓰면 에너지는 2i분의 J제곱 꼴로 표시됩니다. 이때 J는 Z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XY 회전을 하고 있으면 Z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생겨서 그 값의 제곱을 2i로 나눠주면 그것이 회전 운동하는 입자의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잘 돼 있어요. 다 고전력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너지는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과 에너지 모두 아직까지는 고전력학적으로는 임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근데 물론 양자역학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알겠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면 에너지나 앵귤러 모멘텀이나 웨이브 펑션이 양자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기 전에 근데 우리가 양자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J는 플러스 마이너스 PR이라고 했잖아요. 앞서서 본 것처럼. 근데 드브로이 릴레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연결하는 식 P는 람다분의 H입니다. 따라서 P 대신 람다분의 H를 집어넣으면 앵귤러 모멘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분의 HR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죠. 여기가 회전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 거란 말이에요. 돌았을 때 이 점에서 한 바퀴 돌았다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값이 변하면 안 돼요. 위상이 변하면 안 된다고요. 한 바퀴 돌았을 때 다른 값이 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의 포스츄레이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가설 중에 하나 중에 acceptable wave function은 싱글 밸류드여야 된다, 그런 말 있죠. 한 가지 값만을 가져야 돼요. 즉 돌아왔을 때 그 위치에서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 지금 한 바퀴 도는 거를 쭉 펴볼게요. 한번 폈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작하는 점을 0이라고 하면 한 바퀴 돌아온 지점은 선형상에서는 2πr 정도 되겠죠. 길이가. 왜냐하면 이 원주의 길이가 2πr이니까요. 그러니까 2πr 후에
후에 한 바퀴 돌아올 텐데 여기 시작점하고 여기 시작점이 끝점이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끝점 여기가 0이었고 얘가 예를 들어 1이었다. 이렇게 달라지면 이게 끝점이지만 시작점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작점이 처음엔 0이었는데 나중에 1이 된단 말이니까 싱글 밸류도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같은 값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파장이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한 파장이 돌거나 또는 똑같이 2파이 r 안에 두 파장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럼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위치로 싱글 밸류들을 만족하게 되죠. 아니면 세 파장이 들어가거나 그렇죠? 이렇게 세 파장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파장의 길이가 여기는 람다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이 파장이죠.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는 파장이 2파이 r 전체의 반이 파장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람다가 전체는 2분의 2파이 r이 파장이 되고요. 이때는 람다가 3분의 2파이 r이 파장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 r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람다가 정수분의 2파이 r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만족하려면. 따라서 람다는 ml분의 2파이 r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이 정수값을 ml로 정의해요. 그래서 모든 정수값에 해당하고 따라서 람다는 2파이 r을 정수로 나눠준 값이 람다가 됩니다. 요게 이제 맞아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죠. 왜 ml을 썼냐, 뭐 a를 쓰든 b를 쓰든 상관없는데 정수값을 쓰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약속입니다. 그냥 회전운동에 있어서의 양자수는 ml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양자수 몇 개 배웠죠?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서는 n을 썼고요. 양자수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에서는 v를 썼고 2차원 회전운동에서의 양자수는 ml로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 ml은 우리가 ml 뭐 저기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양자수 얘기 좀 했거든요. 그때 주양자수 n, 부양자수 l, 자기양자수 ml, 스핀양자수 s 또는 ms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ml 있잖아요. 자기양자수라고 부르는 마그네틱 퀀텀 넘버 그 자기양자수 ml이 여기서 나온 이 ml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개념이 같은 겁니다.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하고 요 n하고 요 n은 근데 다른 거예요. 얘는 같은 거 아닙니다. 즉 우리가 파티큐널 박스 문제에서 푼 n하고 주양자수 n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써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런데 자기 양자수 ml하고 지금 우리가 2차원 회전운동에 있어서의 양자수 ml은 어쨌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갖게 되고요. 자, 람다는 ml분의 2파이 r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앵귤라 모멘텀 J는 람다분의 HR이잖아요. 람다분의 HR이니까 람다 대신에 ml분의 2HR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J는 즉 앵귤라 모멘텀 J는 2파이 r분의 mlhr이 됩니다. r이 약분되고 2파이분의 mlh가 남죠. 2파이분의 h가 h바니까 mlh바가 됩니다. 즉 앵귤라 모멘텀은 mlh바가 되죠. h바는 상수고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입니다. 따라서 앵귤라 모멘텀은 임의의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딱딱딱 되는 디스크리트한 값만을 갖습니다. 떨어져 있는 값만을 갖고 따라서 앵귤라 모멘텀은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지 않아도 양자역학의 원리를 도입했을 때 적용해 봤을 때 제 앵귤라 모멘텀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에너지는 앞장에서 본 것처럼 2i분의 앵귤라 모멘텀의 제곱이었잖아요. 앵귤라 모멘텀 J가 얼마냐면 mlh바니까 2i분의 ml제곱 h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에너지도 일정한 값만을 가져요.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고전역학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라 모멘텀도 양자화되어 있고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봅시다. 아까는 간이로 한번 풀어본 거고 실제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회전운동, 2차원 회전운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럼 슈레딩거 이퀘이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2차원 포텐셜이 없는 2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는 2 푸사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지 않아요? 2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우리가 2차원 본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봤냐면 2차원
파티 클리너 박스 문제 할 때 했습니다. 파티 클리너 박스 문제. 똑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2차원 파티 클리너 박스나 지금 회전은 2차원 회전 운동이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풀었냐면 2차원 파티 클리너 박스 앞서서 보세요. 변수 분리라는 걸 했습니다. x의 움직임하고 y의 움직임이 서로 독립적이므로 푸사이는 x, y로 놓고 x의 함수, y의 함수로 분리할 수 있고 이렇게 풀면 푸사이 x 곱하기 푸사이 y로 쓸 수 있고 에너지는 EX 더하기 EY로 쓸 수 있다. 이게 변수 분리의 장점을 해서 풀었잖아요. 자, 이거 풀면 되겠네. 똑같잖아.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식은 똑같은데 왜 안 돼요? 이때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은, 즉 병진 운동은 X축 방향의 움직임하고 Y축 방향의 움직임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변수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회전 운동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입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회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X 방향의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 때 Y도 똑같이 변합니다. X가 변할 때. 즉 X와 Y의 움직임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에요. X가 변하는 순간 Y도 변합니다. 그래서 상미분으로 풀지 못하고 다시 그러니까 X와 Y를 변수 분리해서 풀지 못하고 편미분인 상태 그대로 풀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가 편리하다고 했죠.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는 요점을 나타낸다면 요점은 X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X, Y로 쓸 수 있고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길이 R하고 원점 로트의 길이 R하고 그 각도 파이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R파이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회전 운동을 하는 순간 X하고 Y는 계속 변하지만 R세타로 표시하면 R은 안 변해요. 파이만 변합니다. 따라서 변수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이때 X는 R 코사인 파이고 그쵸? 있으면 X는 여기니까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R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Y축의 길이 여기는 R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R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파이가 되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적용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X제곱 더하기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Y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이라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2차원 편미분, 두 번 미분한 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기에 폴라 코디네이트를 바꾸는 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바뀝니다. R하고 파이에 대한 함수로 바뀌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폴라 코디네이트의 장점은 뭐냐면 R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 운동을 할 때. 따라서 R에 대한 미분 값은 0이 됩니다. R이 일정하기 때문에 R에 대한 미분은 0이 됩니다. 따라서 R에 대한 미분은 이거 2차 미분이든 1차 미분이든 여기 라운드 있죠? 다 0입니다. 뭐만 남냐면 파이에 대한 미분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뭐만 남냐면 얘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제곱이 되고 파이에 대한 미분만 남기 때문에 상미분으로 바뀌고 d파이 제곱분의 d제곱이 되고 r제곱이 하나 여기 있으니까 2m r제곱이 여기 있겠네요. 파이 푸사이는 2 푸사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mr제곱이 i니까 2i분의 마이너스 2i분의 h바의 제곱 d파이 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는 2 푸사이라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됩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그러면 요거 두 번 파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푸사이 두 번 미분했다고 칩시다. 두 번 미분하면 나머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h바의 제곱분의 2i 푸사이가 됩니다. 두 번 미분하면서 똑같은 함수가 나오고 그 앞에 상수가 나올 건데 이 상수가 나오는데 얘가 음수예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왜냐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전체가 음수입니다. 음수가 나오려면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a 익스포넨셜 ikx 꼴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이렇게 쓰거나 또는 푸사이가 c 사인 kx 더하기 d 코사인 kx 뭐 이런 걸로 쓴다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얘를 쓰거나 독립적인 제너럴한 해를 만들려면. 그래서 파티클러 박스 문제에서는 얘를 썼는데 회전 운동에서는 얘 대신에 관습적으로 얘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기로 했어요. 얘를 쓰기로 했는데 그 중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나 같기 때문에 A하고 B가 차이가 안 날 거고요. 같을 거고요. 이따가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써주면 식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식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따라서 풋사이를 a의 exponential ikx만 쓸 건데 k 대신에 뭐 k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지만 ml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ml을 쓰기로. 그래서 양자수를 퀀텀 넘버를 ml 2차원 회전 운동에서는 ml을 쓰자고 약속해서 해가 일반적으로 a의 exponential I ml 파이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가 얻어졌습니다. 해가 얻어졌죠? 그런데 아직 안 얻어진 게 있는데 뭐냐면 a는 모르잖아요.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써줘도 되죠. 왜냐면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정의하면 되니까. ml이 정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정의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ml이 얼마냐면 ml은 여기 미분해 보면 됩니다. 여기 미분해 보면 자, 이제는 요거를 다시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2i분의 h바의 제곱 하고 풋사인 이거를 얘를 두 번 미분하면 파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iml이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i제곱 ml제곱이 되겠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l제곱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니까 풋사이 이렇게 남습니다. 얘가 뭐랑 같다고요? 이 풋사이랑 같다고요.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뭐랑 같냐면 2i분의 h바의 제곱 ml제곱만 남게 되죠. 따라서 ml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h바분의 2i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서 ml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iml 파이 쓸 필요 없이 iml 파이 하나만 쓰면 되고 2의 익스포넨셜 iml 파이 하나만 쓰고 되고 ml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큰 의미가 없어져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하나 안 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입니다. a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죠? a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규화하면 됩니다. 정규화. 즉 익스포넨셜 풋사이가 지금 a의 익스포넨셜 iml 파이 꼴인데 얘를 정규화해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1이다. 이게 이제 정규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규화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정규화냐면 풋사이 스타 풋사이를 전체 공간에 걸쳐서 지금 디파이니까 얘가 1이면 돼요. 근데 풋사이가 얘니까 풋사이 스타는 얼마냐면 지금은 복소함수예요. i니까 풋사이 스타는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ml 파이 꼴입니다. 따라서 인티그랄 적분 구간은 d파이가 전체 적분은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한 바퀴 통틀어서 적분하면 되니까 풋사이 스타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하면 a제곱은 앞으로 나오고요. a제곱은 앞으로 나오고 얘하고 얘 곱하면 1이 됩니다. 그죠? 혈례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니까 따라서 1 d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a제곱 놔두고 얘는 파이에 0에서 2파이까지 되고 요게 1입니다. 따라서 a제곱 곱하기 2파이가 1이란 말이죠.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2파이분의 1에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 값이 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했어요. 웨이브 펑션을 구했습니다. 풋사이는 2파이의 2분의 1승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iml 파이 꼴입니다. ml은 플러스 마이너스 h바분의 2i의 2분의 1승 꼴입니다. 아직까지는 양자화되어 있진 않아요.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고 뭐고. 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면 지금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고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면 양자화됩니다. 한번 볼게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회전 운동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바퀴 돌았을 때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이클릭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왜? 싱글 밸류도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조건이 뭐냐면 수식적으로는 풋사이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즉 한 바퀴 돌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돌기 전에 풋사이 파이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풋사이 파이 플러스 2파이는 뭐냐면 풋사이가 아까 뭐였냐면 풋사이가 2파이의 2분의 1승분의 1 익스포넨셜 i ml 파이였으니까 파이 대신에 파이 플러스 2파이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겁니다. 2파이의 2분의 1승 익스포넨셜 i ml 파이 더하기 2파이입니다.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 지수승에 있는 거는 곱으로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익스포넨셜 iml 파이 더하기 2파이를 익스포넨셜 iml 파이하고 익스포넨셜 iml 2파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랑 같냐면 이게 그냥 풋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 얘가 풋사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1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exponential I ml 2파이가 1이 돼야 됩니다. 즉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exponential IML에 EML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i파이를 끄집어냈어요. exponential i파이가 뭐냐면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1, i 사인 파이는 0이니까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죠? 파이일 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의 EML 승분이 EML 승이 되고요. 그게 1이면 됩니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죠. 따라서 ML은 정수값이면 무조건 됩니다. 정수값이면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ML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ML이 양자화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도 풋사이도 양자화되고 에너지도 양자화됩니다. 이게 2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ML은 플러스 마이너스 h바분의 2i의 2분의 1승으로 표시되고 에너지는 2i분의 ml제곱 h바의 제곱인데 앞서서 본 것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더니 ML은 정수값밖에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ML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같은 값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도 2나 마이너스 1일 때 같은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언제나 두 개씩 쌍으로 나옵니다. 에너지가. 즉 doubly degenerate 되어 있습니다. ML이 콜 0일 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ML이 1, 2, 3 모두 doubly degenerate 되어 있어요. 즉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두 개의 상태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 Z방향의 앵귤러 모멘텀 JZ는 MLH바로 표시되는데 ML이 정수값만을 갖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 역시 정수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회전운동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브로이 릴레이션이나 기본적인 양자역학의 원리로부터도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는 방금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서도 풀어보고 어쨌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회전운동의 경우에도 양자화되어 있고 앵귤러 모멘텀과 웨이브 펑션과 에너지 모두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probability density,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풋사이 스타, 풋사이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풋사이 스타는 이렇게 표시되고 풋사이는 이렇게 표시됐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얘와 얘를 곱하면 1이 되고요. 그래서 2파이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즉 임의의 점에서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은 언제나 상수예요. 2파이분의 1은 숫자니까. 따라서 파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입자를 발견할지 모른다는 거죠. 입자를 발견할 경우에 오차가 무한대라는 거. 어디서 발견할지 몰라요. 왜? 앵귤러 모멘텀이 결정이 돼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양자역학적인 하이젠베르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을 적용해서 이야기해보면 원래 선형 운동에 있어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 있어서 델타 P하고 델타 X하고가 PX하고가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게 앵귤러 모멘 하이젠베르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이잖아요. 그 얘기는 위치하고 운동량하고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죠.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에 있어서도 각 운동량하고 파이 즉 위치하고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각 운동량이 결정이 되었더니 뭘 결정할 수 없다? 위치를 결정할 수 없다예요. 즉 앵귤러 모멘텀과 앵글도 각도도 마찬가지로 complementary observables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관측량이고 따라서 uncertainty principle이 적용되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원 회전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 실제로 슈레딩거 이퀘이션 방정식을 풀어본 것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